자, 문학실전 여러분들 74페이지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자, 여기서부터 좀 출발할게. 자, 공부하느라 많이 잃어버렸을 텐데. 자, 우선 4대부의 지향적 가치. 자, 4대부의 지향적 가치는, 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시조와 보통 이제 가사일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유교적이에요. 자, 두 번째는 탈속적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학문수양이에요. 자, 유교적인 것의 대표적인 것은 어떤 거냐면, 자, 한 글자로 충, 자, 그 다음에 두 글자로 연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조절개,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바로 이제 우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물론 교훈성도 있습니다. 자, 교훈성은 추후에. 자, 그 다음에 탈속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탈속적은 자연친화, 무용무심입니다. 자, 학문수양, 생략. 그래서 우리가 4대부가 딱 나왔을 때, 그러면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지? 작가에서 4대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했을 때, 이 4대부에 자, 대비되는 게 바로 기생입니다. 즉, 작가가 있으면 4대부 아니면 기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4대부도 유학자와 실학자로 나뉘어지거든요. 이건 선생님이 추후에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해당될 때. 자, 기생 같은 경우는 기생의 지향적 가치는 오빠입니다. 자, 오빠 그리워. 자, 요거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탈속적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자연이 있고요. 자, 여기에 속세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수능에서 50%가 나오기 때문에. 그치? 자연 신화가 중요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자연은 긍정적인 공간이고요. 자, 속세는 부정적인 공간이라고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이 속세에 해당하는 것이 자, 바로 뭐냐면 어떤 뭐 벼슬이나 자, 부귀영화, 부귀공명.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보통 속세. 따라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홍진, 풍진, 자, 인간,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세는 늘 부정적으로 인식하죠. 왜? 이 속세는 기본적으로 뭐가 가득 찬 공간? 속세는 그렇지, 욕망이 가득 찬 공간. 자, 그러면 욕망에 대비되는 이 자연은 뭐 어떤 공간? 바로 무욕 혹은 무심의 공간입니다. 즉 욕심이 없는 거죠. 그치? 따라서 여기서의 자연은 이 속세를 자, 두 가지 방식으로 보는데, 자, 얘는 바로 단절과 거리감을 갖습니다. 자, 가끔은 이 자연에서 이 속세를 그리워하는 경우가 있거든. 자, 미련, 이걸 이제 그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미련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 최종 선택은 자연이라는 것. 자, 왜요? 최종 선택은 자연. 이럴 때 저 미련을 갖는다는 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고뇌와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속세에서 자연은 어떤 방식으로 오는 거냐면 자발적으로 온다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저걸 보기 전에 사실 우리가 자연이라는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연은 세 가지의 공간적 성격을 가져. 자, 여기 밑에 좀 더 쓸 거예요, 선생님이. 자, 이건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고전 시가에서 자, 자연의 의미는 몇 가지? 세 가지.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 우리가 방금 봤던 바로 탈속적인 자연이에요. 자, 탈속적 자연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긍정적으로 보죠.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자연이 대부분 유배지예요.
그러나 당연히 부정적이니까 자, 똑같이 여기가 속세가 있다고 친다면 여기서는 바로 단절감을 나타냅니다. 자, 하지만 여기 유배지에서는 자, 얘에 대해서 뭐죠? 자, 그리워하죠.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유배지. 자, 그럼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세 번째는 바로 학문 수양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깨달음을 얻을 때 자, 그럴 때 우리는 감호가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자연의 공간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자연이 무조건 긍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배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속적인 걸 즐기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자연이라는 공간은 저런 공간이다.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이 자연은 되게 행복한, 즉, 여기는 욕망이죠? 그럼 여기는 무용무심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것이 어때요? 가난하잖아요. 자, 가난한데 이것을 뭐 합니까? 만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안빈낙도 안분지족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을 바로 뭐니? 유토피아, 즉 우리가 무릉도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무릉도원은 바로 자연의 이상적 공간이죠. 그렇다면 자, 후려치겠습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 우리가 자연춘화를 읽을 때에 자, 시를 읽을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로만 해석을 할 겁니다. 세 가지로만, 다른 거 필요 없어.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소박한 삶 이렇게 할 겁니다. 특히 집과 특히 의식주에 관련돼서 보통 나옵니다. 이 소박한 삶은 의식주와 관련돼서 나와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바로 한가로움이 여기서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속세에서의 외로움은 고독인데요. 즉 자연에서의 외로움은 한가로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얘가 중요합니다. 유유자적. 자, 풍요.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잡아줘야 돼. 하나 빠졌. 야, 선생님이 이상하게 썼다. 이거 오랜만에 수업해서 그렇구나. 여기다 적어도 돼. 적어도. 한가로움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 아름답다가 들어가야죠. 자연은 무조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늘 나오는 게 감각적 묘사가 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만 선생님 해석할 거예요. 이때 유유자적이라는 것은 자, 이것은 이제 놀다. 요런 얘기가 나오면 유유자적이고요. 자, 풍류 같은 경우는요. 자, 풍류는 우리가 이제 뭐 휘파람 뭐 노래를 부른다든가 아니면 검은고, 자, 검은고나 가야금 이렇게 한다든가 대표적인 게 술입니다. 자,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자, 우리는 이제 자, 풍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걸 바탕으로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자, 시 거기 뭐가 있죠? 자연친화 수련 2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시간 좀 들어볼게요. 자, 여기 밑에 문제 있거든요. 자, 이 문제 진짜 많이 틀렸습니다. 정답률이 20%밖에 안 나왔어. 근데 근거는 되게 쉽거든요. 되게 쉬운데 아이들이 엄청 틀렸어요. 자, 시간 내립니다. 시작. 한 문제.
자, 30초. 미안합니다. 좀 귀여웠지, 방금. 미안해요. 자, 30초. 나도 깜짝 놀랐다. 자, 됐습니다. 자, 설장수에, 자, 설장수 작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생과 사대부 중에서 사대부가 되겠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기생은 뭐예요? 그러면 기생은 황진이. 무슨 랑으로 끝나거나, 자, 무슨 월로 끝나면 다 기생이다. 자, 그렇게 끝나지 않았죠? 자, 설장수. 왠지 팥빙수 잘 만들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설장수. 자, 오른쪽에 보니까 어옹이라고 있습니다. 어옹. 자, 거기에 어자가 고기 어자니까 눈으로 익히셔야 되고요. 옹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어옹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할아버지 인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걸 고기 잡는 늙은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늙은 고기가 아닙니다. 자, 갈게요. 헛된 이름 따라. 이름이 헛되대. 세모 잡아. 먼저 사고 과정이 작가 있네. 4대분의 자, 그러면 유교적, 탈속적, 학문수양. 그 중에서 제목 자체에서 물고기가 나왔잖아요. 물고기 나왔다면 기본적으로 자연친화네 이렇게 사고 과정이 가셔야 돼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나는 나중에 농사 짓고 살 거야라고 했는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싶었어? 그지? 고기 잡으면서 어부로 살고 싶다라는 게 옛날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어부처럼 산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신선처럼 산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물고기가 바로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친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가치를 이해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조를 이해하는데 좀 좋아. 헛된 이름 따라. 이름 세모. 이름이 헛되대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속세겠죠. 세모 치는 건 다 속세. 어차피 대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이름 따라. 자, 그럼 여기 이름이라는 것은 유명세니까 이걸 공명이라고 합니다. 공명. 헛된 이름 따라. 허덕허덕 밥비 다니지 않고 밥비 세모 잡으세요. 속세는 어때요? 분주해요. 근데 자연은 어때요? 한가로워요. 그래서 밥비 위에다가 분주하다 이렇게 적어요. 분주하다. 이 분주하다라는 말은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밥비 다니지 않고. 자, 그런가 뭐예요? 밥비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반대가 뭐예요? 한가롭게. 그치? 그래서 한가로움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평생 물과 구름 가득한 마을을 찾아다녔네. 자, 따스한 봄. 자, 봄 네모 잡으세요. 잔잔한 호수엔 안개가 천리에 끼었고, 자, 맑은 가을날 옛 기슭엔 달이 배 한 척 비추네. 자, 서울길의 붉은 먼지. 자, 붉은에다 V표. 색채어는 늘 V표치라고 했습니다. 붉은 먼지.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 홍진이라고 하는 거야. 홍진. 그러니까 세모 잡고요. 서울도 다 세모야. 꿈에서도 바라지 않습니다. 뭐라고 할래? 쌤이 적어준 거에서 뭐가 보여요? 단절.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알겠지? 단절입니다. 오른쪽에 단절이라고 적으시고. 초록 동오리 푸른 삿갓. 초록 V표, 푸른 V표. 도롱이 삿갓과 함께 살아간다네. 자, 옷을 이렇게 입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롱이와 삿갓. 생각이 처음 듣는 친구들이 많아서. 자, 이게 삿갓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입는 걸 대나무로 된 거. 자, 이것을 도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우리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팔이 요 정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이걸 도롱이. 그럼 이걸 언제 입는 거냐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비가 내릴 때 입거나 아니면 눈이 내릴 때 입는 거예요. 즉, 여름과 겨울에 입는 우장 혹은 우비라는 표현을 써요. 따라서 이거는 여러분들 되게 대단한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그쵸? 전부 다 대나무로 만든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자, 뭐예요? 소박한 삶이 될 거예요. 그치? 의식주에 관련된 거야. 자, 적으세요. 소박한 삶. 으기에차. 자, 노랫소리. 당연히 청각일 거고요. 오른쪽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뱃사람도 들어와야 되지만 흥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자, 흥 동그라미. 자, 적습니다. 흥이 나오면 무조건 풍류. 흥이 나오면 무조건 풍류. 세상에 옥당이 있다고. 옥당 세모. 부러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서리법으로 마무리하죠. 이 옥당은 홍문관이에요.
그래서 자, 즉 속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자연친화 탈속적으로 가는 거죠, 주제. 그럼 이해가지? 즉 키워드를 우리가 익히셔야 됩니다. 자, 밑에 보니까 나의 화자가 보기에 기억이라고 할 때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거기 오른쪽 제일 끝에 이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자신의 삶의 만족, 안 빈낙도 안분지족이죠. 사랑하는 은자, 이 은자라는 건 숨어 지내는 사람이에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 고기잡이는 얘들아 철저하게 어부는요, 여기선 직업의 어부가 아니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연친화에서는 직업적 어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4대부는 물고기를 안 만져요. 이해가지? 그리고 4대부는 하늘이 내린 거기 때문에 4대부 같은 경우에는 땀을 안 흘려요. 이해가지? 그러니까 4대부가 무슨 낚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물 낚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4대부는.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건 관념적입니다. 관념적 무조건. 자, 정답 1번. 자, 왜 그럴까요? 자, 화자는 자연을 교감과 소통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달의 인격을 부여, 자, 밑줄 쳐봐. 달의 인격을 부여한다. 이거 무슨 법? 의인법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럼 저기 달이 배 한쪽 비추는 거 의인법입니까? 아니죠. 의인법이라면 사람도 뭔가를 비출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물론 좀 털 빠진 민들레 호시처럼 여기만 머리가 있고 여기 위에가 머리가 없는 사람은 비출 수도 있을 거예요. 간접 조명을. 하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법으로 가면 안 되죠.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진짜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할 땐 다 맞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 찍은 거예요. 이해가죠? 다 찍은 거예요. 자, 여기서 선지에서 질문. 됐습니다. 저 오랜만에 설명해 줄까? 자, 거기 봐봐. 2번 봐봐. 생계, 구체적 어부가 아닙니다. 그치? 그래서 오른쪽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 한가로움이 눈에 들어오면 돼요. 한가롭고.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도롱이 입고 삿갓 쓴 어부. 앞에 뭐가 보여요? 자신이 긍정하는 삶. 이걸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향하는 가치. 맞죠? 지향하는 가치라고 얘기했죠? 맞는 거고요. 자, 4번에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공간, 지향하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어때요? 즐거워요. 그렇지. 그 배경을 긍정으로 인식합니다. 자, 5번에 보니까 자, 옥당은 우리가 맥락에서 긍정이었어요? 부정이었어요? 부정이었죠? 그러니까 뒤에 선지서술도 부정으로 나와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거리를 둔다. 그래서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아이들이 5번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공간과 거리를 뒀죠. 거리를 두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단절 거리감. 맞죠? 부정적인 건 단절 거리감.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역설. 여기서 말하는 역설이라는 것은 힘주어 말하는 뜻이에요. 강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순의 역설은요, 역설적 이렇게 사용됩니다. 역설적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 비로소 모순의 의미를 갖는 거고, 여기서 서술로 해서 역설하다 하게 되면 이건 힘주어 말하다, 즉 강조하다의 의미가 되는 거야. 자, 출제자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알겠지? 일부러 이렇게 쓴 겁니다. 틀리게 만들려고. 그래서 아이들은 역설만 보고 이거 모순이네 그러고 간 거예요. 자, 볼게요. 선지. 옥당이라는 공간, 부정이죠? 거리를 뒀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좋은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 어디입니까? 자연에서의 삶이 강조되죠. 이해 갑니까? 그래서 1번과 5번에서 사실 제일 많이 갈렸어요. 역설의 단어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모순으로 사용될 때는 역설적 이렇게 사용됩니다. 반드시 적이라는 말이 붙어. 자, 75페이지. 자, 75페이지. 자, 윤선도의 만응이에요. 여러분들 익숙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2학년 때 내신했을 것 같은데. 자, 시간들입니다. 시작. 윤선도의 만응. 이 만응이 이번 수특에도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찾아보자.
없습니다. 자, 20초. 자, 됐습니다. 자, 먼저 이것은 아마 여러분 내신에서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큰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정답은 3번이죠. 대단순합니다. 연함은 근함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맥락상 보면 부정이죠. 근함은 연함은 이는 불할 줄이 있으랴.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정이에요. 그럼 오른쪽 서술도 어떻게 나와야 돼요? 부정적으로 서술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얘기했죠. 산수를 즐기는 일. 산수는 자연이죠. 그렇지? 거기서 수학 문제 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뭐 산수를 긍정으로 했네. 부정이 긍정이니 이렇게 물은 선지예요. 정답 몇 번? 3번. 됐죠? 이렇게 우리가 풀었으면 퍼펙트하게 풀었다. 자, 넘어갑니다. 뭐 있어, 너희들? 관동별곡이 있구나. 관동별곡 통과. 통과. 사실 이번에 그 자연친화 시들이 이제 수특에 많이 연계되어 있는데, 자연친화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관동별곡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근데 관동별곡이 연계가 안 돼 있고요. 면항정가가 대표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데, 물론 면항정가도 지난 평가원에 3번 정도 나왔던 그런 건데, 면항정가 전문이 있더라고요. 전문이 있어서 나오지만 이 관동별곡은 통과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자, 7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현보의 어부단가입니다. 자, 이현보 뭐죠? 자, 4대부죠. 맞습니까? 페이지 좀 다르니? 너희 몇 페이지로 돼 있어? 75요. 아, 75? 이게 2년 전. 2년 전 책이고, 이게, 잠깐만. 이게 작년 책이고, 여러분께 올해 책이에요. 올해 책이고, 내년에는 또 바뀌어요. 내년에는 관동별곡을 빼버렸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매년 이제 교재를 수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아무튼, 자, 어부단가입니다. 자, 이현보 4대부죠? 자, 그래, 어부 있습니다. 자, 어부 나왔으니까 우리가 4대부의 지향적 가치 3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자, 그 중에서 뭐? 탈속적이다. 그럼 요거 중심으로 읽어가야 돼. 알겠죠? 그럼 속세와의 대비가 무조건 나올 거고, 자, 3가지 해석으로 나와야죠. 소박한 삶, 아름답다, 유유자적 풍요 한가로. 이게 다야. 자, 자,
자, 1분 30초. 자, 됐나요? 볼까요? 자, 5단 가봅시다. 자, 이 가운데 근심 걱정이 없으니 어부의 삶이로다. 그죠? 시름이 없대요. 자, 어부의 생애, 뭐뭐로다 했습니다. 어부의 생애,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여기서 느껴지는 건, 자, 기출에서는 자부심, 자긍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부심, 자긍심. 뭐뭐로다, 이렇게 끝났으니까 이건 영탄이죠. 영탄 적어줍니다. 일여편주, 아는 한자만 보세요. 주, 이게 중요합니다. 주 동그라미. 주는 배입니다, 배. 자, 눈으로 익히셔야 돼요. 많이 나오는 그 한자야. 이 주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자연친화에서 많이 나와요. 주, 배주자입니다. 배를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자, 배를 만경파에 띄워두고, 원래 만경이 무슨 뜻이냐면 넓은 바다란 뜻인데 몰라도 돼요. 그냥 하나만 잡습니다. 파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앞에 부수가 물수지. 그렇죠? 삼수변 물수죠. 그럼 물과 관련된 파도죠. 파도물. 자, 그래서 파도에 띄워두고 인세를 잊었대요. 인세세모. 잊었으니까 지향하지 않는 거죠. 인세는 바로 사람 세상이니까 속세입니다. 잊었으니 날이 가는 줄 알겠는가?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좋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되게 재밌는 거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영화 같은 거 재밌는 거 보면. 하지만 국어 시간은 시간 가는 줄 알겠죠. 1분 2초 다 알지, 그지? 그래서 몇 분 남았더라. 그래서 가끔 진짜 지루한 시간 할 때는 내가 이렇게 딱 돌아서면 분명히 난 보지 않는데 보여요. 보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럼 애들이 다 이러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시기를 봐요. 이게 쓱 느껴져요. 느꼈습니다. 그게 있어. 그럼 선생님은 또 장난꾸러기라서 일부러 더 해요. 일부러 더. 자, 그렇습니다. 자, 굽어보면, 여러분들 그 적혀 있니? 굽어보면 다음에 뭐가 빠졌지, 그지? 이거 내년 책에는 이제 수정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굽어보면 첨심독수. 돌아보면 만척척산. 그래서 내년에 이 제대로 된 교재를 배우고 싶다 그럼 내년에 또 오시면 돼요. 자, 보십니다. 얘들아, 내가 팁 하나 알려줄게. 앞에 산이 나오잖아? 뒤에 늘 물 나와. 아니면 앞에 물 나오잖아? 그럼 뒤에 늘 산 나와. 알겠지? 이게 굉장히 많은 팁이야. 자, 굽어보면 물, 돌아보면 산의 동그라미, 청산에. 자, 십장은 거리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홍지는 이걸 세모 쳤어야 돼요. 얼마나 가려졌는가? 그러니까 산이 고마운 거예요. 그치? 속세를 가린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단절감이라고 쓰면 되겠죠? 속세는 가려졌으니까 단절감. 강호 동그라미, 강과 호수죠. 그 호자 보세요. 앞에 물수지, 물과 관련된 호, 물과 관련된 호, 그렇죠. 호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호진아, 너 호자 무슨 호자니? 하늘호라는 것이 있구나. 그렇게 너무 옛날에 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럼 지는? 매직. 이름이 크다. 좋다. 하늘을 맺는. 너 화성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늘에 맺을. 농담입니다. 자, 그 다음 강호에 뭐가 떠? 달이 뜹니다. 달 동그라미. 자, 월에 동그라미 쳐야죠. 그래서 오른쪽에 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 무심, 물결. 자, 무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욕심이 없다. 무심무욕. 같은 세트라 그랬죠? 욕심이 없다. 이렇게 있고요. 자, 늘 말씀드렸죠? 자, 달이 나오게 되면, 달은 두 가지 의미로 본다. 4대부들은 달을 되게 좋아해요. 그치? 4대부들. 그래서 아폴로 11호에는 4대부들이 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달을 그리 좋아해서. 자, 첫 번째. 뭐죠? 자, 유배지에서는 이 달이 어떤 의미입니까? 달은 무조건 긍정이에요?
자, 바로 그리움의 대상이죠. 그래서 뭐였죠? 임금. 자, 여기 우리가 탈속적인 것. 자, 탈속의 세계에서는 뭐죠? 이게 친화입니다. 친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벗.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달은 무조건 긍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달 나오면 무조건 긍정.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달은 무조건 긍정. 자, 달이 하얗게 뜨거든. 자, 욕심이 없구나. 청하의 연잎입니다. 연잎에 밥을 싸고, 자, 녹류, 이거 버드나무 가지인데요. 고기를 꿰었어요. 자, 의식주와 관련되면 무조건 뭐라고요? 소박한 삶이라고요. 자, 이거 먹는 거잖아. 그치? 이거 오마카세니? 아니잖아. 지금 캠핑 간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이거 뭐라고 해? 오른쪽에다 소박한 삶.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소박한 삶. 자, 노적 화총에, 자, 이것은 갈대숲에 배를 메어두고, 배 나왔잖아요. 일반 청음이 어느 분이 하실까? 자, 바로 위에 초장과 중장을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 태도가 나오는 건데, 일반 청음이 동그라미. 우선 거기 밑에 낱말들 있죠? 자연이 준 참되림이, 그러니까 동그라미. 어느 분이 하실까? 자, 산머리에, 자, 구름이 일어나고요. 자, 앞에 산 나왔잖아. 그럼 뒤에 뭐 나온다고? 물 나온다고. 물 가운데에 백구가 날아다닙니다. 무심 뭐예요? 자, 무심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지? 욕심이 없는 다정한 것이 이 두 개, 바로 구름과 백구입니다. 자,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쫓아 놀리라. 너가 바로 누구예요? 백구죠. 따라서 우리가 너가 바로 뭡니까? 의인화. 그렇지? 됐지? 너는 의인화야, 무조건. 즉, 사람이 아닌 것에 2인칭 대명사가 붙으면 무조건 의인화. 너를 쫓아 놀리라. 자, 물결쳐. 쫓아 놀리라. 자, 쟤를 완전히 친밀감 있게 얘기하면서,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함께 놀겠다라고 나죠. 뭐하고? 자연물하고. 함께 놀겠다. 자,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걸 무라일체, 즉, 일체감이라고 합니다. 함께 살다, 함께 놀다, 그럼 일체감이야. 일체감. 자, 일체감. 자, 그 다음에 놀다 나오면요, 여기서 유유자적이 나오는 거예요. 유유자적은 바로 플레이라는 뜻이에요. 놀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다 좋죠? 자, 마지막 겁니다. 장안을 돌아보니까 장안은 긍정이에요. 장안 동그라미잖아. 장안이 어딜까? 한양입니다. 장안은 한양이에요. 그러면 자, 돌아보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안은 뭐야? 지향하는 곳이에요. 지향이라고 써봐. 장안을 지향합니다. 자, 우리가 한양안들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북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임금이 뭐에 비유하니? 북극성. 그래서 북쪽에 있는 것은 늘 신성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북쪽 궁궐이, 자, 멀구나. 어주에 누워있은들, 자, 고깃배에 누워있더라도 잊은 적이 있다, 없다? 잊은 적이 없다. 그 오른쪽에 적으세요. 속세에 대한 미련. 오른쪽에 적으세요. 속세에 대한 미련이라고 적어줘. 속세에 대한 미련. 그럼 속세에 대한 미련이니까, 그치?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자연에서? 갈등 고뇌하고 있는 거야, 맞지? 갈등 고뇌하고 있는 거 맞지? 자, 안 적었나? 아, 여기 있다. 자연에서 지금까지 좋다고 계속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립다, 잊은 적이 없대요. 이거 미련이야. 속세에 대한 미련, 고뇌 갈등. 하지만 최종 선택은 뭐? 자연이라고요. 알겠지? 최종 선택은 자연.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거기 보니까? 자, 두어라 내 걱정이 아니라 재세연이 없으랴. 자, 요거 우리가 물결 쭉 잡으세요. 자, 재세연이라는 것은, 자, 선비죠. 즉 선비가 있으니 임금 걱정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알아서 하겠지. 즉 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 내 알 바 아니다. 이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종 선택을 뭘로 한 거예요? 자연이라고 한 거예요. 따라서 문제에서 정답이 몇 번? 5번이 되는 거예요. A와 B 사이에서, 청산과 장안에서 심리적 어떤 단어 눈에 들어와? 갈등 눈에 들어오지? 지금 자연이 좋은데 속세도 그리운 거야. 이게 갈등이죠. 자, 격don화자가 최종 선택 방향은 뭐예요? A예요, B예요? A죠. 그렇지,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이제 귀향을 한 사람이에요. 그냥 다시 말하면 이제 속세 이제 부귀공명 다 접고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아들내미하고 이제 이렇게 맨날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만났고, 그치? 근데 정말로 가끔 문득 속세로 다시 나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속세는 다시 대치동을 얘기하는 거. 아니면 다시 재수생들을 가르쳐 볼까? 이렇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걸 다 접고 가는 건 아니고 잠깐 가볼까? 고민을 해요. 고민합니다. 그럼 이게 뭐야? 고민을 한다는 거 이거 뭐야? 번뇌. 불교에선 번뇌라고 하고 여기서 고뇌, 갈등 이렇게 얘기해요. 다행히도 이렇게 온단 말이야. 이렇게 뭐 오늘은 또 거기서 왔는데 각인 학원이라고. 그 이제 큰 학원이거든요. 각인 학원이라고. 저 강남대성 이사님이 이제 운영하는 큰 학원인데, 거기에서 각인 학원에서 이렇게 고3 약술 논술을 좀 할 수 있겠느냐. 그럼 이제 고3이니까 저녁 때 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합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와요. 자식들 아직도 있단 말이야. 자식들. 자, 그래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요즘에 고민하는 건, 재수생 건 이제 오전, 오후에 하니까. 오전에서 한 4시면 끝나니까. 그럼 이제 그거 끝나고 이제 오면 되잖아. 여기 와서 수업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런 고민들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거죠. 내가 과연 이제 옛날처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6시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가끔 이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런 게 바로 속세에 대한 미련. 하지만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에이! 내비두자. 뭐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잠깐 쉬겠습니다.